이번에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 답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추석 차례와 성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신도님들이 묻기도 이렇게 물어오기도 하고 전화로도 많이 또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옛날 어른들께서 했을 때는 이제 몸에 평소에 익은 거니까 쉽게 했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추석날도 내일 모레 다가오고 그랬으니까 미리 이제 참고 삼아서 아시라 그래가지고 이제 차례와 묘제 산세 성묘 묘자는 성묘 이제 갔을 때 하는 행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명절이나 일정한 절개 이제 4대 조상 나와 있습니다만 어떤지 근데 옛날 이조시대예요. 벼슬아치들은 4대 해라. 평민들은 또 몇 대 해라. 근데 요새는 3대 하는 뭐 4대는 잘 안 해. 이제 4대면 고조부가 되는데 3대 정조부 여기서 이제 여기 모실 때 우리는 정조부까지는 모셨지요. 이제 그다음에 또는 이제 2대 그렇게 모시는데 낮에 이제 그 옛날에는 사당을 만들어 놨잖아요. 사당. 여기도 저 홍천에 지나다니 보면은 사당에 모셔 있고 사당에 옆에 제실이 있어요. 제실. 그것은 제사를 모시는 곳은 사당 모시는데 제실을 또 해놔요. 근데 요즘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오늘날 절기 그 차례를 지내는 것은 옛날 한식, 단오 또는 설날, 추석 이렇게 이제 네 군데 네 차례 걸쳐서 이제 했는데 요새는 추석과 그 명절 차례만 전승이 되고 있고 묘제는 문중에 따라서 이제 10월 달에는 각 문중에서 시제를 지낸다고 그래. 시제 모신다고 그래. 그 날을 잡아서 10월 초하루부터 이제 지내게 되죠. 그리고 이 이제 그다음 조상에게 그러니까 조상이 차를 올려 차례라고 한 것은 언제부터냐? 아까 그 백장총계에서 말씀을 해드렸으니 그런 것도 이제 한번 말씀을 본 방송에 드렸습니다만은 조상에게 차를 올리는 풍습이 우리나라에서 차가 전래된 신라 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는 것이죠. 그다음 중국에서는 매달 보름에 차를 올리고 사당에 참배 사당에는 그 조상님의 이제 신죽을 해 위패를 나무로 한 거고 종이로 한 건 지방 그러는데 그 이제 사당에 모시는 거예요. 사당이면 일반 민가에서는 사당이라고 그러지만은 왕실에서는 종묘 그래. 종묘는 저 서울에 오면 저기 승인동, 창신동 이쪽에 하면 종묘가 있지 않습니까? 종로상가에서 쭉 더 내려가서 이제 종묘, 창신동, 승인동 그쪽에. 그러니까 왕실에서는 종묘라 그러고 일반 가정에서는 사당이라 그래. 거기 이제 조상님들 이제 신유를 모신 거죠. 이 차를 마시는 풍습하고 중국의 그 전래된 풍습이 신라에 들어옴으로써 차를 올리는 풍습이 시작됐다. 그래서 그 다음에 차례라고 그랬다. 그럼 차례면은 이제 말은 차를 올리는 제례. 근데 이제 차례 해놓고 술 갖다 올리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그거는 조금 이상한 면이니까 절에서는 이제 술을 안 쓰니까 그러나 보고 또 우리나라 명절 차례는 사당이 우리나라에 이제 전래된 삼국시대부터지만은 우리나라 정착한 것은 조선 중기에 유학 그래요. 유가 국가의 기본 이념으로 자리 잡으면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 보면 예전에는 매월 초하루 보름에 사당 참배를 했는데 사당은 아까 말씀드린 게 아시겠죠? 조상의 신위 조상님을 모신 이제 별당이 이제 거기다 이제 그 사당인데 거기에 이제 그 대신에 보름에 특별히 술 대신 차를 올렸다고 그런다. 거기서부터 전례가 된 거 아니냐. 이제 추석 차례를 모시는 대상은 기제사를 모시는 조상님들이고 각 가정에서는 3대 정조부까지 하시는 데가 있고 또 2대 할아버지 할머니와 부모님 모시는 데가 있다. 지방에 따라서 이제 지나는 장소가 한식과 추석. 이제 우리 저희 집안에서는 한식도 계속 모시고 있어요. 한식도 산수에서. 근데 이제 그거는 요즘 잘 안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추석에는 산수에서 이제 반드시 지내는데 가정에서 차례를 모실 때 제수 준비는 이제 추석 추석 때는 차례는 밥 대신 송편을 올리는 거예요. 국도 안 올리고 이제 송편을 대신하는 거죠. 그다음 기사 갖고 묘소에 가서 차례를 모실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아까 이제 묘소 성묘 그러죠. 추석 때 성묘 가실 분들은 이제 가시면은 먼저 가자마자
그 절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나와요, 지금. 어떤 예수에 보면, 우리나라 유교에서 나오는 예수에 보면은 그 남녀는 2번, 여자는 4번. 근데 뭐 남녀 차별이 있느냐? 그것도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는 그래요. 불자들은 그냥 똑같이 삼배하는 거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하튼 산소에 먼저 성묘 갔을 때, 먼저 가자마자, 조상님들 묘소 앞에서, 절을 2번, 그냥 이제 유교시키면 2번, 불자시키면 3번을 하고 나서 한 바퀴 빙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초가 어디 있지 않느냐, 잘못된 부분은 없느냐, 요걸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안에서는 그렇게 해요. 그 산소 봉분이 있으면 활개라고 해서 위에 이렇게 이제 빗물도 흘러내지 말고 막아주는 활개라고 그래. 그 있으면 그 위에 가서 그 이제 그 어른들이 아니고 중간층 아들들을 시키더라고요. 시켜가지고 돗자리 같은 거 이렇게 이제 깔아놓고 이제 포 하나 놓고 잔을 하나 올려요. 그리고 또 절하고 오게 해요. 중간층부터 이제 어른들이 안 가시고 젊은 사람들 시켜 그 뭐냐면 산신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연을 이렇게 잘 배려하는 그런 마음도 되죠. 그러고 나서 내려가서 상석이 있으면 도로 상석이 있으면 그 위에 이제 차리는 거죠. 차리는데 되게 촛불은 낮으니까 이제 켜질 않고 밥하고 국도 올리지 않죠. 그 대신에 이제 과일 같은 걸 가져가는데 그걸 또 과일 가져갈 때 그 숫자를 전부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홀수를 하느냐 짝수를 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짝수하고 홀수가 있으면은 이제 공중에 열리는 거냐 또는 땅에 있는 거냐 따라서 틀려요. 땅에 있는 거는 이제 짝수를 한다 그러고 공중에 있는 건 사과, 배 이런 거는 공중에 열리니까 이제 홀수를 한다 그러는데 이제 불자들은 거기에 꼭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과일 같은 걸 올리고 향로 같은 건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것도 정성이니까. 그리고, 이제 상석이 없으면 거기 이제 그냥 잔디 위에다 그냥 과일이라든지, 이제 뭐 떡이라든지 송편하장 그걸 또 올려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닐로 깨끗한 거를 준비해서 가져가서 깔아놓고 한다든지, 절할 때 이제 돗자리 같은 요새 간이 자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가져가서, 하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그걸 깔아놓고 이제 하는데, 그 대신, 이제, 묘제 지낼 때는요, 묘제 지낼 때는 단잔을 쓴다 그래요. 잔 한 잔만 올린다 그래요. 그리고 불자들이면은 반야식례를 한번 읽는다든지 또 의상사 법성계를 한번 읽는다든지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명절 차례가 예서에는 지금 없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산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게 명절인데 이게 우리만 명절 세일 거 아니지 않느냐. 조상들께 감사하는 뜻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정말 설날은 한 해를 잘 보냈으니까 고맙습니다 하는, 조상님께 고맙습니다 하는 감사의 뜻도 있고, 근데 추석 때는 농사 이렇게 잘 되고 있고, 뭐 추수를 다 못했더라도 농사가 잘 돼서 감사한 마음을 이제 조상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제 성묘도 하는 거죠. 그래서 약식 제사다. 그런 거를 되게 이제 참고하시고, 그 다음 묘제에 대한 것은 주자 대전 또 사양이 가례라고 하는 이제 책에 기준을 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조상묘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유래 같은 걸 보면 조상묘소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이제 중국 진날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보고 우리가 고려 말에 유입됐다는 설이 있고, 그다음 동국 세시기에는 설날 아까 이제 중복이 됩니다만은 설날 또는 한식, 단오, 추석 이제 10월에 이제 각 집안에 따라서 문중에 따라서는 10월에 시제 때는 이제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나 동네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니까 문중에 시조의 묘소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해요. 수백 명이 모여들어서 아주 큼직하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파시조 그래요. 그러면 이제 자손들의 시조가 누군데 거기에 몇째 아들이냐, 무슨 파 그래요. 그 파 시조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향조 그런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고향에 내려와서 사시는 가장 윗대 조상은 누구시냐. 그 조상님부터 대대로 쭉 묘소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거기서 이제 이렇게 유래가 되어서 이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시는 그 조상들은 경우에 따라 다 틀리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묘제 지내는 방법은 집안에서 제사는 지는
제사 동일하다고 이제 보는 건데, 자연 재해가 있다든지 묘소에 접근하기 힘들 때는 이제 못할 때는 묘까지 못 가고 제시해서 지내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근데 이제 그 능이나 종묘에서 제사를 모시는데, 무덤 사당 옆에서 제사 지내지는 무덤이나 사당 옆에서 제사 지낼 없을 때는 그 밑에서 올라가지 못할 밑에서 지내는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간이 제사니까 약식이니까 이런 예의 규정도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거는 참고로 한번 꼭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소를 가시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벌초를 해지를 못하면은 이제 대행업체에 이제 산소에 있는 시골 이장님이 전화하면 또 안내를 해 주더라고.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저 산에 나무가 많다 보니까 산소 주변에 나무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요걸 귀담아 한번 들으세요. 나무가 한 20m 자랐다 그러면 뿌리가 이게 20m 이상 30m까지 막 늘어나요. 뿌리가. 그러면은 큰 나무가 묘소 옆에 있으면은 그 뿌리가 쫓아 들어와 가지고 산소의 시신을 이렇게 감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제가 이제 신도들 이제 이장하고 그럴 때, 또는 낙골내 모신다 그럴 때 몇 번 가서 보면은 뿌리가, 나무 뿌리가 들어가서 시신, 조상님의 몸뚱이에 목을 이렇게 쭉 감으면요, 자손 중에 목이 아픈 분이 있어요. 허리 가면 허리 아픈 분도 있고, 그런 게 이게, 그러니까 미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무가 있을 때 그걸 조치를 취하는 것도 좋겠다. 근데 정시로 뵈면 허가를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 나무가, 이제 키가 큰 나무가 있으면은, 그게 산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늘이 이렇게 지면은, 잔디가 제대로 살지도 못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체득한 노하우를 하나 알려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자손 중에 정신 질환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언제부터 있으나 제가 따져봐요. 그래가지고 되게 얘기를 해주면 되게 맞더라고. 그러면 이제 조상님 산소에 가보면은 산소에 개미집이 많다든지 검은 기운이 이렇게 막 퍼진다든지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자손 중에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생겨요, 대개.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 방법은, 과문사로 찾아오시면 제가 이제 가서 현지 답사도 해보고, 이제 처방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으니까, 그런 산소를 이왕 모셨으면은 정성스럽게 모셔라. 그러니까 때가 잘 사느냐, 살지 못하고 검은 기운이 나고, 예를 들어 개미집이라든지 벌레집이 생긴다. 그럴 때는 반드시 어떤 이상이 토질의 관계도 되지만 그 이상이 자손한테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알려주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되고 주변에 큰 나무가 있으면은 곤란하다. 그런 문제를 알아서 감안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묘 갈 때 그냥 가지만 1년에 한두 번은 꼭 주상묘에 가보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꽃을 사가지고 가는 것도 좋다. 꽃. 그러니까 영가님들이 꽃을 육법공양에서 꽃이 꼭 올라가잖아요. 여기 저희도 꽃이 생화를 떨어지지 않고 꼭 올려요. 여기서 신도들이 모을 때는 제가라도 꽃을 주문해서 올리는데, 이제 산수에도 꽃을 올리면 좋은데, 조화 같은 것은 대개는 산수에 갖다 놓지 않는 게 좋다 그래요. 그러면 생화를 올렸으면 나중에 가서 보면은 시들었으면 버려야 되니까 그것도 이제 생각을 지어보지 않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가지 여러분이 이제 아실 것은, 산수에 갔을 때 공양물을 많이 가서 약식이니까 어차피 많이 올리지 않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은 산수에 올렸던 공양물은 거기에 산수에 쓰기로 하고 가져간 거니까 거기서 해결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전에 이제 저희 집안에서 보면은 이제 한식이라든지 추석 때 이렇게 이제 하면은 지난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주변에 집안에 여럿이 다 참여하니까 그 산수에 올렸던 걸 거기서 전부 해결을 해요. 다 잡숫고 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집으로 가져오지 않는 게 좋은 일. 왜? 조상님들이 몫으로 나눴던 건데 그걸 집으로 가져오는 건 안 된다. 그냥 거기서 해결하고 하다못해 이제 오염이 될 수 있겠지만 짐승들이라도 먹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이제 주변에 흩어 뿌려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래서 산소에 갔던 것은 도로 집으로 가져오지 않는 것이 좋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 그 다음에 너무 많이 가져가지 않는 것도 좋은 것이다. 그리고 또 참고로 할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커피를 좋아하셨다. 그럼 커피도 끓여가지고 가서 거기다 이렇게 올려드리고 가족들이 한 잔씩 먹는 것도 좋고, 어떤 분들은 그래. 우리 아버지 포도주 좋아하셨어요. 그럼 포도주 사가지고 가셔가지고 포도주 올려놓고 끝나서 그거를 이제 음복 그러죠. 음복. 그러면 자손들이 이제 조상님 앞에서 있는 그 이제 올렸던 술을 또 한 잔씩 먹어도 좋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하면 또 음주운전에 위배되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냥 슬기롭게 하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그리고 이왕이면은 저 이제 그런 부탁을 드려요. 산소에 갔을 때라도 그 예를 들어서 뭐 낫이라든지 뭐 얕은 삽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가져가시 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서 산소가 이렇게 훼손이 된 그러면 그 자리에서 손을 볼 수 있는 손을 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 준비라서 이렇게 먹는 걸 작성해 준비를 하고 그리고 가면은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일이 안 될 때 가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일이 안 되고 뭐 취직도 안 되고 뭐 해서 무슨 일이 생거 애들이 아프고 그럴 때는 산소에 한번 꽃을 사서 가보시고 가서 수레도 한 잔 올리고 오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리고 이왕 간 김에 거기서 경전도 한번 읽어드리고 그리고 오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되게 좋은 효과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귀신이 뭐 조상 귀신이 뭐 도움을 주느냐. 그렇게 엉뚱한 소리 마시고 그렇게 우리 조상들은 쭉 해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씩 생각하고 신경을 써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이제 기제사 모시고 그럴 때는 이제 이게 지방을 써보시지 않지만은 산소에 갈 때도 그런 건 쓰지 않아요. 이제 산신 제사 지낼 때는 산소에 가서 이제 성묘할 때는 이제 그 지방 같은 거 쓰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왕 갈 때는 제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은 갈 때는 준비물을 대대로 메모하서라도 제대로 챙겨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가서 이왕에 산소가 복잡하고 나무가 많고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이상해서 접근을 못할 정도면은 평상시에 이 방법을 찾아놓고, 그러니까 한 번도 안 가보다 산소가 어디 찾질 못하고 또 이제 뭐 이상한 일들이 벌리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산소 모시는 게 정 힘들고 그 관리하기 힘들면은 그게 이제 낙골당에 모시는 것도 좋아요. 화장해서. 근데 어떤 때 이제 그 문의를 많이 해와요. 그 멀쩡하게 집안이 잘 되는데 산소를 파헤치는 것도 또 그렇지 뭐 이상한 일을 또 그 불안하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 이제 또 그 윤달이 하는 것도 윤달도 뭐 별일이 다 벌어지는데 사실 윤달이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그리고 전문 업체에 상의해서 이제 그 파멸 한다든지 낙골당에 모실 때도 그저 무자격자 들여서 하면은 그 잘못된 고발을 당해요. 그런 면도 생각해 봐야죠. 이게 조상으로 인해서 부당한 대접을 받고 이상한 처벌받는 것도 곤란하니까 지금 허가난 업체에 이제 맡겨서 한다든지 그런 데서 슬기롭게 한번 대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지금 방법은 아까 본방송에서 그렇고 지금도 이게 질문 시간에도 그렇고 이런 얘기는 잘 안 해주는 것 같아서 일부러 추석을 맞이해서 제가 이제 생활 속에 이제 법문을 많이 하고 저희 이제 우리 천천한 시간을 함께 하시는 불자님들께서 관심이 이런 데 많으시니까 그런 얘기를 골라서 오늘 이런 얘기 저는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셔서 즐거운 설날 되시고 그렇게 잘 무탈하게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여기 마지막에 개성을 읊조리면서 끝내는 순서를 맡겠습니다. 불보살님이 차비감이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이 불국 정토가 되어지이다. 나무벌 나무성 감사합니다.